안녕하세요. 춘천의대 김원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과제를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재희 교수님, 민철 교수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다른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까, 제가 춘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어떤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이 로컬 단위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나 뭐 코딩 교육 등등이 어떻게 지역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제 요즘 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 넘어갈 거고요. 발표 시간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준비는 했는데 그냥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코로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네, 이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많이들 오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을 이제는 우리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핵심에 이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챗 GPT, GPT-4까지 나오면서 이걸 왜 만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빨갛게 칠해놓은 것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건 지역 중심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GPT-4가 나오는 바람에 자료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걸 걸 뒤져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사진을 주고 저게 왜 재밌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재밌는 이야기를 사진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거든요. 걔가 알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텍스트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이번 교육학에서 많이 나온 그 심리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에 어떠한 이론이 우리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건가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것이 구성주의라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구성주의는 삐아제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성주의는 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해서 페퍼트가 말하는 구성주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건 페퍼트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구성주의이고요. 구성주의는 컨스트럭셔니즘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최근에 뇌과학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 교육학에서 쓰는 이 교육학적인 심리적 기제를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스킨업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는 삐아제까지 기대서 교육을 설명해야 하는가 아니면 뇌과학을 기대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그림이 요즘에 핫하죠.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에게 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테크를 AI를 주면 이해하는 것까지는 기계를 대신해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저걸 하이테크로 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이테크 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건 하이터치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것은 AI가 튜터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저 위에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위에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페퍼트의 아이디어 중에 재미있는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생각들이 사물 안에 그 개념과 지식 또는 절차 등이 뭐 담겨 있다라고 보는 오브젝트 투 싱크 위드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마이크로 월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학생들이 하는 배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스랜드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저기는 수학 언어만 존재하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자율주행을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이건 저희가 매번 구성주의에서 말했던 오센틱 태스크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뭐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 경험의 세계가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까지 지금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좀 저희가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가장 빠른 건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이렇게 나와서 6개월 전에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키워드가 좀 재밌잖아요. 키워드가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국가 이렇게 나오다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좀
관심 있게 보아도 좋겠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방향성에는 충분히 동의한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써놓았는데 방향성을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디지털로 가자, 동의합니다. 디지털로 가자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 어떤 어젠다는 다 동의하지만 악만의 디테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려면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디테일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와서 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봤더니, 네, 교과서 만든다, 디지털 교과서, 뭐 에듀테크 펀치 교사를 만든다, 디지털 선도학교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앞에 붙어 있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리 선도학교나 이런 학교들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학교를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이 없다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정책 안으로서 끝나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교육과정 얘기로 가면 조금 더 심각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과정이라면 교육과정이 그 정책을 실현하기에 충분할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는 뭐 논란의 여지가 많죠. 맨 아래쪽에 있는 걸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디지털 리터러시, 이거는 기본적인 소양이고요. 두 번째가 정보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컴퓨터 과학, 이것이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인데 우리는 코딩 교육하자, 인공지능 교육하자 이렇게 하고 교육과정에 넣어놓은 것을 맨 끝에 있는 거죠. 네, 중간에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정보기술을 다루거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교육과정에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URL은 쳤는데 엔터키를 안 쳐요. 웹페이지가 안 열리거든요. 이게 중학생들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대구가 제일 먼저 첫 발을 내디뎠어요. 이렇게 우리 대구는 먼저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과정 발표해 버렸고요. 우리 인증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제 할 때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민간이 들어갔거든요. 큐티가 들어왔어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충남도 그러면 또 한 발 더 빨리 나갔죠. 우리도 교육과정 만들겠다. 교육과정을 대구도 만들고 충남도 만들었는데 교육부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회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하기에는 버겁죠. 왜냐하면 이런 말도 할 일이 많거든요. 네, 교육과정이 지역에서 먼저 나가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공지능 전담 장학사를 뒀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고 있는 일들은 많은데 단발성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교원들을 위한 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대구하고 춘천만 AI 초등교원 양성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두 학교만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다른 학교들은 돈을 좀 더 안 줄까요?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네, 이게 지난해 이제 1,300억을 들여서 방학동안에 열심히 초등학생들 봄을 일으켰던 건데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1박 2일 캠프한 거거든요. 춘천에서.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하는 걸 봤어요.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1박 2일 밥 먹고 2박 3일짜리도 있었는데요. 필수록 더 재밌어하고 프로젝트 성과가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죠. 대구, 경기도 다 스마트폰을 다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 쪽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거 누가 관리하라고. 학생 1,000명한테 나눠줬는데 선생님들 들고 옵니다. 이거 망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저희가 단순하게 디바이스를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네. 이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는, 프랑스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교육과정 문제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을 못 만든다면 교과와 융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독일은 기존의 정보 과학에다가 이 인공지능을 포함시키고 있는 형태이고요. 영국은 크게 세 가지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기술, 컴퓨터 과학 세 개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이 ICT를 가르치던 벡터를 없앴거든요. 12년 전에요. 없애면서 그 내놓은 이유가 밑에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선생님들한테 맡겼더니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쉬운 것만 골라서 한다는 거고
선생님의 교과교육 전문성, 다시 말하면 과학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잘 못 쓴다, 국어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잘 못 쓴다, 이런 문제가 교과교육 전문성의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문제,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교육 과정이 유사한데요. 우리는 고등학교가 선택이거든요. 초, 중, 고가 빠져요. 모든 학생이 컴퓨터를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걸 필수로 넣었다는 것하고 25년에 근데 이걸 수능에 넣었다.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싱가포르는 뭐 다른 거 그만두고 선생님들 연수 커리큘럼을 봤는데 내용이 교정이 됐어요. 집중이 높아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제가 생태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배우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러려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좀 담을 품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시도 간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강원도 살아서 이 자리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가 꼴찌거든요. 중간에 보면 초등학교 꼴찌인데 중학교 가면 충남이 꼴찌예요. 고등학교 가면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는 400시간 하는데 어디는 160시간. 이거는 좀 많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 좋은데 이 AI나 코딩 교육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 발제하신 모든 분들이 모든 일을 위한 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융합,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튜터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제 교과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거죠. 교사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건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인 활용도 중요한 문제고 예를 들면 GPT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런 걸 쓰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보교과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고요. 융합의 경우에는 교과가 메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AI를 가져다가 교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역 지식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융합인데 이 부분까지 가기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1980년대에 나온 타일러의 분류를 이게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AI는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라고 한 것을 그대로 좀 이렇게 차용한 건데 보시면 튜터가 있고 툴이 있고 튜티가 있잖아요. 튜터는 아시고 툴도 잘 아는데 튜티 개념을 잘 몰라요. 제가 오늘 튜터고 앉아 계신 분들이 튜티거든요. 이 인공지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학생이 튜터가 되고 인공지능을 T로 주자는 거예요. 학생이 튜티를 가르치면서 학생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데 그런 인공지능이 있냐고요. 학생들이 써먹을 인공지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플랫폼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왓슨을 쓰거든요. 왓슨 API 5개밖에 안 줘요. 이게 5개가 넘어가면 돈 달라고 하거든요. 네이버의 클로바는 한번 풀할 때보다 1,000원씩 달라고 해요. 이게 그걸 어떻게 돈을 다 전국 학생들을 다 줍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는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옛날에 저희 그 네트워크 학교에 연결할 때 교육용 인터넷 요금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레이트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도 이레이트로 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하나 학생들이 마음대로 뭐 어떻게 훈련시키든 말든 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맛보기 AI 가지고는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티 개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생태계를 봤더니 B2C하고 이게 B2B하고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학교에서. 이게 지금 학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컴퓨터를 주고 인터넷 연결해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가르치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게 안 돼요. 기업이 도와주지 않으면 AI를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에듀테크 산업을 교육의 문제를 산업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조금 중요한 시각인 것 같아요. 시각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 지금 요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에듀테크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세요.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다 모아서 그 지도를 만들어 본 건데요. 중간에 빨갛게 칠한 부분이 AI에 있는 부분인데 저거밖에 안 돼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나 교육이 더 활성화되려면 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요. 더 많이 로컬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홍콩을 잠깐 보면 요건 그냥 참고하시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자라고 해서 아예 거버넌스를 만들었어요. 도시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홍콩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몽땅 모아놓고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높이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몽땅 다 플랫폼에 넣어버렸죠. 이게 지금 홍콩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돈은 누가 내냐? 병마에서 돈을 내요. 강원도는 저희 카지노에서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경마에서 번 돈을 교육에 쓰거든요. 우리는 카지노 돈을 교육에 쓰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지역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 영국은 뭐 저는 영국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영국의 컴퓨팅 스쿨은 이게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보다 전담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의 답을 임 교수님이 계속 하실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전담 조직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정재현 교수님도 뭔가 연구하시면 그것도 별도의 조직이 지원이 되어야 영속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런던의 모습인데 이제 카스는 이렇게 커뮤니티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이 5개의 컴퓨팅 허브를 가지고 있고 작은 단위가 커뮤니티입니다. 하나의 작은 단위로 학습 조직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선도학교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어찌 보면 교육대학이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범대학이 그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홍콩도 플랫폼이 있었잖아요. 영국도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건 베어푸시라고 해서 초등 선생님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컴퓨팅을 가르치는, 우리도 컴퓨팅이나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연습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모두 다 클라우드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링크가 따거든요. 링크를 못 따는데 어떻게 AI하고 일을 합니까? 불가능하다. 클라우드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 사업을 갈 수가 없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학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선거하면서 시장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시흥시가 제가 보기엔 1등이다. 제일 먼저 갔고요. 오프라인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시에서 나간 분과 교육청에서 나간 분이 한 곳에 근무하고 계시고 예산도 별도로 가지고 계시고 사업도 별도로 하세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춘천이 교육도시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게 되면 지역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레, 여섯, 7개 정도 됩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묶을 건가? 네, 이것이 로컬로 가는 첫 번째이고요. 세종대전 이쪽은 대학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나와서 우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나선 사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가 많지만 특이한 건 협동조합이 들어왔어요. 협동조합이 들어와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생태계로 좀 지금 하시는 교육부가 하시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로컬라이즈 할 수 있게끔 지역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기도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냈던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AI 교육을 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예산과 조직, 그다음에 뭐 이제 교육 내용을 좀 주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학교가 이 사이클을 돌리지 못하거든요. 학교가 뭐 다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1년 365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준을 이수하느라고 1년 360일 수업 일수에 따라서 모두 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건 인풋입니다. 학교에서 인풋밖에 없어요. 애들이 연습할 시간은 언제 줄 겁니까? 근데 그걸 학교 밖에서 하라고 하면 학교 밖이 이런 학습 공간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는 같은 얘기니까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